서초구 1인 가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만기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감염 조직 부위에서 일어나는 면역학적인 반응으로서 해당되는 이환 부위가 붓고 통증, 아프고 그리고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를 보통 우리는 급성염증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난 뒤에 남은 잔해물이 고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급성염증은 신체 이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착한 염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 달리 신체 이상을 오히려 이렇게 부추기는 나쁜 염증에 해당이 되죠. 최근에 많은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이 특히 우리 1인 가구의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 암 같은 온갖 난치성 질병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미세먼지나 고혈당, 고혈압, 식품 첨가물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몸과 마음이 혹사당하게 되면 염증성 단백질이 아주 조금씩 꾸준히 만들어집니다. 이 염증성 단백질이 온몸에 퍼져서 쌓이면 온갖 만성, 중증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만성염증은 이런 질환들을 일으킬 때까지 겉으로는 뚜렷한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즉, 급성염증의 요란한 단기적인 국지전과는 달리 소리 없는 전면전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되어서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개념은 좋은 면역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이로운 착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나쁜 면역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해로운 나쁜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좋은 면역 상태를 잘 유지하고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 건강이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체내 면역세포의 약 70%에서 80%가 이 장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좋은 면역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내 유익균을 최대한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장이 건강해지는 거죠. 장 안에는 100조 개 이상의 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균들은 장에 유익한 유익균, 장에 유해한 유해균, 때에 따라 유익균도 될 수 있고 유해균도 될 수 있는 중간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익균 중에 하나인 유산균을 평소에 충분히 늘려주는 것이 장 건강, 좋은 면역, 좋은 염증 반응의 핵심이 됩니다. 유산균은 중요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체내 T림프구와 B림프구를 자극해서 이들의 활동력을 강화시켜 주죠. 유익균을 충분히 늘리려면 유익균이 좀 많이 들어있는 발효식품을 평소에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나 된장, 청국장이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곡류나 채소류 등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물성 식품은 장내 유익균에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햄이나 소세지 등 가공육의 섭취는 최대한 줄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발암 유발 물질로서 장내 유익균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만성염증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게 되는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검진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해도 내가 혹시 만성염증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1인 가구 여러분 스스로 꼭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톱입니다. 손톱이 계속 갈라지고 부서지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잦은 방귀입니다. 방귀를 지나치게 너무 자주 끼거나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되면 그것도 의심해 볼 정황이 되고요. 세 번째는 두꺼운 백태가 혀에 이제 자주 생기고 양치를 열심히 해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이렇게 두꺼운 백태가 생기면 또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수면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피로감을 느끼면 이것도 하나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잇몸 질환이죠.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는 이런 현상도 징후가 될 수 있고요. 6번째는 비만입니다. 뱃살이 튀어나오고 기름진 음식이 자꾸만 땡기는 거죠. 그 다음엔 또 소화불량을 들 수가 있는데요. 소화가 계속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속쓰림이 자주 있으면 또 하나의 징후가 될 수가 있고요. 다음 번은 변비입니다. 배변 시에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 다음은 집중력 저하 그리고 불면증인데요. 일상생활 내내 짜증이 폭발하고 화병이 난 것 같고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수면이 불규칙하고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또 하나의 징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증상들 중에서 만약에 3분의 1 이상이 내 몸에 나타나고 있다면 꼭 가까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꼭 한번 내가 만성염증이 아닌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만성염증을 초래하고 있는 나쁜 면역 상태를 일컬어서 담이라고 불렀고요. 여러 치담 치료법, 침 치료도 있을 수 있고 탕약 치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치담 치료법들을 통해서 장 건강을 도모하고 만성염증을 치료해 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십병구담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10가지 질병들 중에서 9개 정도는 담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원인 불명의 난치성 질병 치료에 있어서 이 나쁜 면역 상태의 개선 그리고 치담 치료라고 하는 근본적인 접근법이 가장 핵심적인 치료 포인트가 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성염증 치료, 즉 다른 말로 치담을 위한 제일 중요한 경혈이자 만성염증이 내 몸에 많이 쌓였음을 1인 가구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경혈점이 바로 풍룡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정강이뼈 중간 지점의 바깥쪽에 약 3, 4c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즉 무릎과 이 복숭아뼈, 복사뼈라고 하죠. 무릎과 복숭아뼈의 약 2분의 1 지점에서 종아리 뒤쪽 방향으로 있는 누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아픈 경혈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단 것을 끊고 싶은데 자꾸만 단 것이 자꾸만 손에 가죠. 그럴 때 풍룡혈을 잘 활용하면 이 비만 관리, 과체중 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풍룡혈은 소화기에 담이 자리하고 있을 때 반드시 선택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경혈자리로서 이 담이 소화기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과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겪는 증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풍룡혈을 침이나 뜸으로 자극을 해주면 단 것의 유혹을 뿌리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상시에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차만 타면 멀미가 나고 어지럽다.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식은땀이 난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몸이 떨린다. 불안하고 우울하다.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쉽게 피로하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 제가 말씀드린 풍룡혈에다가 24시간 동안 분구침이나 아니면은 은당 같은 것들을 살짝 붙여서 자극해주면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